저는 이 영화에 과감하게 고트 칭호를 주겠습니다. 변화구 고트.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에서 클리셰나 패턴, 예측 가능한 전개를 비틀어버리는 변화구를 많이 봤지만 이 영화의 변화구가 진짜 고트급이에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재밌다. 미치도록 재밌다. 욕 나오게 재밌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이 리뷰 영상의 나머지 분량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14일 개봉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입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에 오랜만에 나오는 신작이에요. 시리즈의 6번째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1편 수입사가 앞에 파이널을 빼버리고 그냥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어요. 그리고 2편도 그냥 데스티네이션2로 개봉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리즈가 그냥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3편이 우리나라 개봉할 때 뒤에 넘버링 떼버리고 뜬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합니다. 파이널을 떼고 개봉하다가 왜 갑자기 3편에서 파이널을 붙였냐 하면 뭔가 시리즈의 최종장이라는 느낌을 내고 싶었나봐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는 느낌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개봉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수입사에서는 3부작으로 끝인 줄 알았나봐. 그런데 4편이 나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원제 그대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로 개봉을 한 거죠. 참고로 이 시리즈는 4편부터 워너브라더스 직배로 우리나라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편은 2011년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2년에서 3년 정도 텀으로 신작이 나오다가 5편에서 6편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14년이 걸렸네요. 딱히 뭐 이 시리즈의 신작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냥 흔히 하는 관용 표현을 쓰자면 1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 엄청 재밌습니다. 14년 만에 나온 시리즈의 6번째 작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재밌다. 미치도록 재밌다. 욕 나오게 재밌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이 리뷰 영상의 나머지 분량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딱히 뭐 이 시리즈의 신작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망언을 했죠. 일단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시리즈는 정말 과소평가되어 있다. 저조차도 왜 이 시리즈의 신작을 기다리지 않았던 걸까요? 제가 이 시리즈를 재미없게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이 시리즈를 전체 다 본 건 아니에요. 이전에 나온 5편 중에서 3편을 봤습니다. 1편과 2편은 비디오로 빌려봤던가 아니면 케이블 방송 영화 채널에선가 봤던 것 같고요. 극장에서 본 게 한 편 있는데 아마 4편이었을 거예요. 그 작품들을 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 시리즈의 재미는 너무 안정적인 재미다 라는 거였거든요.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재미가 없거나 지루할 거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화의 재미, 정확히는 장르적인 재미가 너무 견고하고 안정적인 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견고하고 안정적이냐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한문철 TV 같은 거예요. 한문철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고 잘 되는 이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끝없는 소재 공급. 진짜 도로 위에서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끝도 없이 벌어지잖아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정말 온갖 부류의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 소재가 진짜 무한대 수준이다. 영화에서도 대사가 나오거든요. 집안에만 있어도 수백 가지 원인으로 죽을 수가 있다. 이승 탈출 넘버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무한.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다만 확률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저도 아직 살아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고마우신 시청자분들도 다 잘 살아 계시고 대부분 그런 사고를 당한 일 없이 멀쩡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현실에서는 확률이 낮은 사고가 결국 벌어지고 마는 상황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장르적인 재미를 만들어내는 핵심 콘텐츠가 너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형태를 대충 만들면 안 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장르적인 재미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그걸 너무 잘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본 시리즈도 2편 있긴 하지만 그 2편도 괜찮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작품들은 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무슨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이 영화가 재미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늘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을 보러 갈 때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걱정을 가장 적게 했습니다. 거의 아무 걱정 없이 말했듯이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재미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재미없을 리가 없다. 전편들에서 봤었던 재미있는 내용과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런 재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겠지. 이거는 너무나도 보장된 꿀잼 영화가 아닌가. 그런데 보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재미를 확신하게 되는 시리즈를 왜 그동안 신작을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과소평가인 거죠. 그리고 이번 작품을 보러 가면서 무조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마저도 과소평가였어. 제가 생각한 재미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어요. 여러 편 이어져온 시리즈의 신작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너무 완벽한 사례가 될 만한 작품이에요. 이 시리즈는 안정적인 재미를 만들어내는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뛰어넘는 변주. 신작은 그런 변주를 보여줘야 돼요. 변주보다는 변화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과감하게 고트 칭호를 주겠습니다. 변화구 고트.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에서 클리셰나 패턴, 예측 가능한 전개를 비틀어버리는 변화구를 많이 봤지만 이 영화의 변화구가 진짜 고트급이에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게 영화지, 이게 영화다, 재밌는 영화란 이런 것이다. 자, 올해 연말에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순위를 매기면 이 영화가 탑5 예약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간만에 극장에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다라는 기분이에요. 변화구도 대단하고 시간차 공격, 2단 공격, 진짜 영화가 관객들에게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예측하는 걸 아예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영화에 단점이 생깁니다. 유일한 단점, 공포 영화를 보면서 예측을 포기하는 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야생에 던져진 꼴이에요. 몸이 너무 아파. 계속 긴장하고 보니까 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시리즈의 정말 중요한 미덕인데, 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가장 대중 친화적인 공포 영화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하지가 않아. 절대 시시하거나 밋밋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다. 소우 시리즈 정도로 잔인하거나 스마일 시리즈처럼 점프스케어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그런 과한 영역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과한 게 예측도 전혀 할 수 없이 계속 터진다면 보기가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딱 적정선, 적당히 무섭고 적당히 잔인한 수위로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장르적인 재미만을 만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정말 대중 친화적인 공포 영화고 뭐 데이트용 무비로도 아주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또 한 가지 엄청 핵심적인 요소가 있죠. 바로 오프닝 시퀀스에서의 빅신, 대참사가 벌어지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잖아요. 제가 본 이 시리즈의 전작들 중에서는 특히 2편 오프닝에서 나온 고속도로 대형 참사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오프닝 빅신은 그 2편의 고속도로 참사 장면을 뛰어넘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 걱정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재밌을 거라고. 그런데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서는 과연 2편의 오프닝을 뛰어넘는 장면이 나올까? 그 부분은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장면이 나와버리니까 시작부터 이 영화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고소공포증 심한 분들은 이 오프닝 장면이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사가 벌어지는 배경이 무슨 타워 전망대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스카이뷰였나 그런 이름의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단점은 아니고 살짝 오게티라고 느꼈던 거. 사실 오게티 정도도 아닌 것 같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이런 비슷한 레스토랑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뭔가 저런 레스토랑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결정적으로 아래가 다 뚫려 보이는 유리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롯데타워에도 있고 높은 빌딩 옥상에 많이 있죠. 아니면 뭐 산꼭대기나 바닷가 절벽 이런 데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보통 그 유리에 올라가면 뭐 티나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태연하게 있어도 아래쪽 슬쩍 볼 때마다 그 찌릿찌릿하는 긴장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뷰 레스토랑은 그 유리바닥이 손님들이 춤추는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넓은 면적으로. 물론 실제로 이런 레스토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춤추는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그것도 발을 쾅쾅 구르는 요란한 춤을 단체로 아무렇지 않게 추는 그런 광경이 일단 제 눈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이거는 영화니까, 유리바닥 아래 광경은 다 CG니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는 거지, 실제 현실이라면 일단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렇게 수십 미터 아래가 다 보이는 유리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거는 역시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조금 현실성이 없게 느껴져도 이런 장면의 목적성은 분명하죠. 어마어마한 서스펜스가 만들어집니다. 엄청 시끄러운 음악과 요란하게 춤추는 수십 명의 모습, 그 정신없는 광경 속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영화는 진짜 오프닝부터 씹어 먹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패턴의 변화구를 주는 건 기본인데요. 이 영화는 전체 스토리 구성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구가 적용되어 있어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주인공과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전 시리즈들과는 조금 다른 구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관계성, 그런 쪽의 서사가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 더 탄탄하고 흥미로워집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재미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 영화는 진짜 예상을 뛰어넘고 기대를 뛰어넘은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재밌다, 그 말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튼토마토를 보면 이런 평가, 공포영화가 전문가 반응 이 정도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장르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영화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출연 배우들은 대부분 생소했지만 연기도 괜찮고 역할에 다 잘 어울렸고요. 그 중에서 브렉 베이싱어라는 배우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전 필모를 보니까 스타걸이라는 DC 히어로 드라마가 있던데 이 배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드라마도 시간 나면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한 작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제가 엄청 극찬을 했지만 그래도 호러라는 장르는 원래 기본적인 수준의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특히 잔인한 거 싫어한다면, 물론 이 영화는 엄청 과한 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기는 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변화구가 너무 심해서 내용 예측이 안 되는 것도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호불호 반응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도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이전에 한 편이라도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면 이번 신작을 엄청 재미있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고의 장르적
내부적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전 시리즈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거나 딱히 그런 것도 없고요. 오마주 느낌의 장면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뭐 별건 없습니다. 그냥 보러 가세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